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겨울이 지금 한창 무르익고 깊어가는데요. 작년 12월 6일부터 시작된 동안고도 어느덧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일정 기간 동안 스님들께서 두문불출하고 한 곳에서 열심히 용맹정진 수행하는 것을 안거라는데요. 지금은 동안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불자님들도 수행하는 스님들처럼 마음이 경건해지고 더 엄숙해지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사찰에 가면 이 스님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조심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정작 제 스스로의 공부는 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반성하는 마음이 들 때 또 마음을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정소희 아나운서도 이제 지금부터 잡고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면 됩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뭐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언제부터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발심했을 때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저처럼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주저하는 분들은 오늘 모실 분을 만나보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찾아간 곳은 불심의 도시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인 해인정사. 이곳을 찾는 신도들이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분 덕이라는데, 불자님들한테도 인자하게 참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스님입니다. 신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은 바로 수진 스님이다. 해인 정사의 주지이자 조기종 부산연합회 회장까지 겸하고 계신 수진 스님은 학인 스님들을 위한 강의와 동명세계성센터 선원장까지 맡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화엄경에서는 너와 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가 없으면 본래 형제죠. 하나죠. 이렇게 되면 세상에 소통이 안 될 곳은 전혀 없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승이자 제가불자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수진 스님. 벌써 몇 년째 화엄경 번역이라는 대불사까지 해오고 계시다는데, 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에도 항상 발벗고 돕고 있다고. 언제나 평온한 미소로 불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깨달음을 주시는 수진 스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찾은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모신 손님은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이자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그리고 신앙과 함께 하시면 그 추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부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진 스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신 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는 동안거 기간을 맞아가지고 제가불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는데요. 바로 제가불자 동안거 수행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안거, 하안거가 있죠. 네. 부처님 제세 시에부터
달수는 적어도 안거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특히 이제 그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안거 제도는 여름과 겨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참선을 하거나 또 경학연찬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특히 경학연찬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네. 사경을 하거나 이런 건 이제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참선을 해야 된다. 네. 아니면 3년 결사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6년 동안 아니면 뭐 달마대사처럼 9년 동안 석굴에 들어가서 네. 면백해야 이게 예. 수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네. 생각 때문에 굉장히 수행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수행은 너무 쉽다. 네. 그야말로 평소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 건가. 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서는 데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귀고리를 만들면 귀고리가 되고 네.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가 되는데 예. 똑같이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경학연찬을 하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선에다가 배를 맞추면 네. 선으로 가는 것이 수행이 되고 네. 또 경학에다가 마음의 배를 맞추면 이제 지혜를 창출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그건 스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어렵다. 그렇죠. 네. 우리는 기도나 해야지. 네. 예. 아니면 주력이나 해야지. 네. 참여나 해야지. 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 모두는 수행이고 그 모두는 부처로 가는 길이다라고 네. 하는 논리로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행의 프로그램이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선, 강경, 이제 기도가 있는데 네. 그 밖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네.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고 네. 칭찬을 하자. 큰 수행이죠. 예, 이런 것. 예.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네. 부처님 닮아가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네. 하는 것으로서 이제 수행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 네. 뭐 참선에도 그야말로 뭐 거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그렇죠. 지향하는 것일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너무 무겁게 여겨지니까 네. 좀 편안하게 예.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해인정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네. 한 100명 정도가 그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중 100명이 네. 같이 와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하게 네.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 동안거 수행에 대해서 좀 어렵게만 네.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쉽게 좀 참여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늦었지만 동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불자 동안거 수행에 1,5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현재까지 동참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뜨겁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네. 참회나 하고 네. 기도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가 해왔던 참회도 기도도 모두 다 수행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인지를 하는 상황이고 네. 또 함께 그 2,000명이나 되는 대중이 모여서 네. 스님들과 똑같이 안거할 수 있는 네. 또 결제를 여법하게 하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염원을 타지는 네. 그런 이제 발언문을 하게 될 때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현재 동안거에 참여하는 대중은 2,000명이 넘어서요. 네. 그래서 네. 결제 시작하기 직전에 벌써 1,500명이 넘었고요. 지금 네. 2,000명이 넘어서 네. 안거가 끝날 쯤 되면 3,000명은 충분히 육박할 거라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월 대보름날 이제 동안거 해제가 되는데요. 안거 기간만이라도 사부 대중들이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처럼 마음을 닦고 정진하시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우리 불교 풍토계가 자연스럽게 불교의 수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수진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도 겸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 조계종 부산연합회 어떤 단체인가요? 예,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이제 조계종 스님들만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서울도, 부산도, 네. 대구도 불교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초종파적으로 그런 네. 모임이 결성돼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때로는 보면 수행과 전법에 약간 소홀함도 있다. 네. 또 4월 8일이나 8일간 재개 정도의 행사로만 끝나는 경우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도 조계종 스님들이 모여서 법답게 수행하고 네. 법답게 법을 전하자라고 하는 네. 그 모토를 걸고 출발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1년에 신도 연수교육 프로그램 네. 그리고 스님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또 특별한 강좌를 열어서 그때마다 네. 수천 명이 동참하는 네. 그런 거 이제 교양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가장 이제 큰 프로그램은 성도질 기념법회가 될 네. 것입니다. 네. 벌써 올해가 4회째가 됩니다. 네. 2012년도에 우리 수진 스님께서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특히 스님들과 이 제가불자들을 가리지 않고 교육과 포교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데요. 단체를 이끌어가신 수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벌써 제가 이제 회장 소임을 맡은 지도 곧 이제 3년 차로 네. 접어들어서 내년 5월 1일이 되면 만 네. 3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니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뭐 수행과 그리고 교육을 이제 평생 해왔으니까 교육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화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포교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맞습니다. 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질 높은 포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지도자부터 네. 스님부터 신도 간부부터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신도 연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님들은 어차피 조계종에서 1년에 30점 이제 연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30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네. 이건 세상살이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데 네. 조계종 스님들이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관에서 하고 네. 있죠. 참 신선한 것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수진 스님의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열정이 단순히 불교 안에서만 머물지가 않고요. 네.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부산의 동명대학교에서는 불교 문화학과 석자 교수를 맡고 계시고 네. 또 동명세계 선센터에서는 선원장을 네. 맡고 계십니다. 네. 특히 동명대학과 인연을 맺은 2010년도부터는 강의도 하시고 매년 꾸준히 학교 발전 기금도 기부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금액이 4억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큰 액수입니다. 예. 종단의 학교도 아니고 스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은 더더욱 아닌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출가해서 10년을 학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는 뭐 더 이상 학문이 할 것이 없다고 사실 생각했죠. 자만이긴 했어도. 네. 그 3,000권의 책을 태워버리고 거기를 이제 참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선언해서 수행을 했죠. 네. 그리고 93년도 1993년도 해인사 성가대학에 이제 학장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해인사 성가대학에서 학인들을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부산으로. 네. 지금 이제 해인정사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불사를 한 4년 정도 진행을 하고 산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어요. 네. 내 길은 뭐 선의 길이다. 네.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됐죠. 네.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줄을 이어서 그래서 좀 더 머물게 되면서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번역 작업인데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동명대학교에서 교수 또 관계자들 찾아와서 네. 불교문화학과를 만들자. 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스님이 있어줘야 된다. 네. 정신적으로라도 있어줘야 된다. 네. 나는 이제 모든 교육도 다 내려놓고 왔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교육도 내려놓고 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나갈 수 없다고 했죠. 네. 네. 근데 계약을 눈앞에 앞둔 상황인데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시작, 불교문학과가 생기고 첫 학기 시작, 첫 주에 3월 1일 첫 주에 수업을 못 하고요. 네. 그 두 번째 주부터 수업을 하게 된 상황인데 네. 더 이상 안 가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종립대학도 아니고 네. 일반 대학에 불교문학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종립대학은 그래도 정말로 지원도 많이 합니다. 네. 스님들께서도 발진금도 많이 내시고 장학금도 많이 내시는데 네. 이런 이제 일반 대학에는 뭐 불교문학과 있는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 네. 잘 모르죠. 그곳이 부산이잖아요. 네. 그곳이 부산입니다. 한국 불교의 출발과 끝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왕에서 학교 갔으니까 출간 스님들만을 상대로 한 그런 이제 교육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네. 그것도 불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학생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갈 때는 이 학교에 유일하게 스님 혼자인데 네. 내가 감으로 조금은 이익이 돼야 되는데 네. 스님의 학교에 오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뭐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순수하게 장학금 정도 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1,000만 원씩 내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왔죠. 네.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꿈꿔왔던 게 세계선센터였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동명대학교는 의외로 불교문학과 생기고 세계선센터가 작년에 문을 열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어요. 네.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동명대학교 안에 아주 멋진 수행 공간, 네. 세계선센터. 사실 일반 대학에 이런 공간이 네. 있다는 게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동국대학교는 뭐 국제선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제 공간이 있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국제선센터가 또 여의도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학교 안에 우리 종립대학교를 제외한 거의 400개가 넘는 대학 안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고요. 유일하게. 또 유일하게 불교문화학과도 있고 유일하게 세계선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네. 학교 갈 때 이제 복심이 두 가지였죠. 네. 세계선센터와 동양철학연구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감을 했는데 전임 이사장이나 총장님하고는 그렇게 참 좋으십니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네. 그러자 이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동건 총장님이 오시게 됐죠. 부산 교육감도 하시고 교육부 차관도 하신 분. 그래서 나는 이제 총장님 오셨으니까 믿고 불교문학과를 총장님한테 맡기고 나는 떠나도 참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믿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뭐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3번을 찾아오셔서 안 된다고. 네. 제가 왔는데 떠나자고. 네. 네. 스님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다 하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것 중에 3가지가 하나는 제가 원하는 과정을 보내주는 거고요. 네. 불교문학과에. 하나는 세계선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세계선센터. 네. 네. 또 하나는 동양철학연구를 만드는 건데 네. 네. 가장 급수무가 인사니까 네.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세계선센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네. 동양철학연구원은 장소부터
교수부터 많은 인력, 돈이 들어가는데 네. 세계선센터는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네. 선은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네. 이런 책상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거다고 이제 제가 네. 근데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 네. 꾸미는 것은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학교에서 행정적으로만 지원하면 그 모든 문제는 제가 재정적으로만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세계선센터인데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네. 네. 인기가 폭주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선센터가 성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계 선센터에 가면 수진스님께 직접 참선도 배울 수 있겠는데요. 현재 2기 선수행 학교까지 성공적으로 회항을 시키셨는데 한 기수씩 회항을 시킬 때마다 보람도 크실 것 같은데 네.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늘상 이제 가슴에 안고 있는 마지막 이제 수행이 네. 예, 선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다가 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님이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선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 안그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하긴 해도 참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네. 경전을 수행한다 읽으면서 또 기도를 수행으로 한다. 네. 이건 좀 쉬운데 예. 화두를 들으면서 참선하는 수행이 좀 어렵거든요. 어렵게 느껴지죠. 예. 그런데도 뭐 초보자도 있지만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2시간씩 하거든요. 금방 지나갑니다. 처음에 어려울까봐 한 20분 정도 이제 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한 30분 동안 자선하게 하고 네.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말하는 것이 계속 줄어들죠. 네. 앉아 있는데 재미를 완전히 느낀 거죠. 네. 그리고 의외로 그 공간에 앉아보면 너무 편안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환경과 조건도 그만큼 중요한 네. 거죠. 옛날에 네. 어른들이 털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터는 힘을 반만 들이고도 소원을 빨리 이룰 수가 있죠. 예. 10년 동안 제방선언에서 수행하신 수진 스님께서 직접 참선을 배울 수 있는 분들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수행학교의 수업 방식이 독특하다는데 다른 사찰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셨습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사원이 아니고 포교당도 아니고 결국 학교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종교인, 네. 또 수많은 종교를 가진 학생들 예. 그러면 그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불자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종교의 색채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선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부처는 당신이 어쩌면은 종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말한 네. 거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를 이렇게 걸어놓고 사시는 분은 아니었다. 애시당초 네. 어쩌면은 종교를 척파시켜 버린 분이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 선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선은 종교를 초월한다. 네. 불교가 아니다. 어찌 불교이면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 하느냐. 실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처다 조사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역시 선하면 그래도 불교에서 많이 하니까 불교 색채다라고 여겨질까봐 아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의식, 불교의식 3기, 반야심경 이런 것을 네. 다 삭제하고요. 네. 제가 만든 이제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낭독을 하고 네. 바로 선에 들어가죠. 네. 스님은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스님께서는 이제 제가 수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종교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수행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불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센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사이 그 아파트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방이 3개예요. 네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3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비어 있죠. 예. 그리고 거실도 생각을 하면 4개가 되겠죠. 예. 네. 그럼 그 중에 한 공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창고로 쓰고 있어요. 옷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네. 그곳에 아주 산뜻하게 맑게 도배를 해서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네. 가족 숫자만큼 자복만 딱 갖다 놓고요. 그 문에는 당신의 법명을 쓰든지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로서 뒤에 선언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수진 스님 같은 수진 선언, 수진사변. 네. 수진 선센터 예. 이렇게 붙이고 그 공간이 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새로운 선은 거대한 돈 들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하고요. 네. 그리고 꼭 의심나는 게 있으면 스님을 찾아가서 지도를 부탁드려요. 네. 그러시면 선의 대중화, 보편화, 사회화가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선언 이렇게 또 좋습니다. 예, 해가지고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현재 부산 해인정사에서 15년을 넘게 주석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인사에서 성가대학 학장을 7년 동안 봉직하고 네. 99년도 봄에 3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렀다가 산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죠. 현재 해인정사가 있는 그 공간은 반지하 서레트 집으로 있었던 곳이었죠. 해인사에서 내려오기 전에 한 2년 전에 그 틀을 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부패를 한 번, 두 번 보는 순간 그렇게 길이 넓지는 않는데 겨우 성룡차가 다닐 정도인데 그야말로 흔히 인산인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방불케 할 정도로 작은 공간이니까 사람이 적어도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오는데 어느 날 부패를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산뜻하게 차례 입으신 젊은 신도들이 비빔밥 한 그릇을 들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반은 서 있고 반은 끓터 앉아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미 1999년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세식에다가 입식복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는 그러지는 못하고 불을 지피고 있었고 도심인데 화장실은 그야말로 재래식이에요. 퍼세식. 그럼 여름이면 하얗게 아름다운 벌레가 올라오기도 하고. 부산말로 푸세식이라죠. 그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저들이 내가 있는 공간에 와서 법문을 듣고 공양을 한 끼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 모습인가. 내가 머무는 그러면 잠시 더 머물자. 잠시 머물렀다가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더 머물자. 저들이 화장실 가는 부분 또 공양하는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 지었던 이제 공간이 이제 요사체고 15단 공간인데 그러면서 그게 지어질 무렵에 생각을 바꿨죠. 아니다.
멈추는 그럼에 아예 한 네. 4년, 5년 멈추자. 네. 1년에 2동씩 지으면 네. 5년이면 한 내가 볼 때 10동을 짓지 않겠나.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해인정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네. 것이죠. 네, 수진 스님 덕분에 해인정사가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해인정사 하면 유명한 게 불교대학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스님의 강의가 무척 재밌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히 이 강의할 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불교 안에서만 불교이면 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직접 마을에 가서 전법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거니와 네네. 사람 모아놓고 강의 법문해 주세요 하면 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말 없는 가운데 전법사가 신도들이잖아요. 네.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냐. 바로 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전법사가 돼야 되는 거죠. 법을 네. 전하는 전령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좀 맞게 네. 부처님의 진리를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네. 이제 법을 전하는 것은 이제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 네. 오늘 2시간 나의 강의를 들었으면 네. 다 지워도 좋다. 한 카트만, 한 네. 단어만 반드시 숙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예. 전법해야 된다. 네. 제도해야 된다. 왜? 뭐 남편이 되고 네. 그다음에 아들, 딸이 되겠죠. 예. 그렇게 현실에 맞게 약간 이제 각색을 하는 것이 네. 조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예. 우리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가 BTN 불교TV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 스님에게 화엄경은 각별하고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수진 스님께서 화엄경과 관련된 불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것도 이제 해인정사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는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으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신도들이 비변박 한 그릇 들고 네. 서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파서 좀 더 오래 머물자. 저들이 밥을 편안하게 먹고 화장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자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4년, 5년에 이제 불사로 이어졌고요. 예.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산으로 돌아가자라고 네. 하는 생각을 했다가 평소에 저 가슴에 계속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화엄경이었죠. 네. 또 나름대로 공부한다라고 힘을 쏟았는데 그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은 원문은 뭐 동국대학교에서도 벌써 70년대, 80년대 번역이 돼 나왔고요. 네. 그 뒤에 여러 스님들이 화엄경 원문은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화엄경의 이제 그 원문에 논설을 대표적으로 붙인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네. 거의 뭐 청양 스님과 동연장자인데 그 연대가 비슷하죠. 네.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네.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연장자가 쓰신 논서 함론은 70년대 말에 탄원 스님께서 번역을 네. 완역을 하셨고요. 네. 근데 청양소초는 함론에 비하면은 그 량이나 아주 복잡 다단함이 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번역이 전혀 돼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늘상 가슴에 와 닿고 사라지질 않아서 해인정사에 머무는 걸음에 네. 좀 더 머물면서 늘상 가슴에 뭔가 흉처럼 남아있던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지가 예. 지금으로부터 한 9년이 됐습니다. 네. 아, 벌써 9년이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워낙 방대한 경전이기도 하거니와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이 번역 작업에 몰두하신 결과물이 곧 나올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예.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수진 스님 너무 바쁘시거든요. 네. 잠은 주무실 수 있는지 제가 또 소개를 드리면 부산 해인정사 주지를 맡고 계시고요. 네.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네. 동명대 석좌 교수도 하고 계시고 세계선센터 선원장 또 네. 이어서 범어사 유락승각대학원장에 또 있습니다. 또 화엄경 번역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소개하는 저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네, 듣는 저도 숨이 찹니다. 예, 예, 예. 스님 몸이 진짜 예.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은 언제 주무시나요? 예, 누구에게는 이제 하루는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렇죠. 예. 누구에게나 1년은 365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생사해탈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영리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로 노력하는 사람 하면 저 사람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출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왔는데 24시간을 맞춰놓고 네. 요사이는 일주일을 맞춰놓고 내일 할 것만 생각하고 모레 할 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일 그 일을 정리해야 모레 할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예. 오지 않는 365일, 1년을 생각할 이유가 없고 네. 오지 아니한 한 달 이후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보면 뒤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런 네.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네. 거의 제가 1년을 계산하면 밖에서 한 번도 자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외국으로 거의 가본 적이 또 없는 상황이고. 예. 오전에는 해인정사에 사시기도까지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오면 언제나 제가 있는 것이죠.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없죠. 네. 그래서 낮에는 이런 이제 활동, 네. 학교 강의도 하고 법회도 가고 방송도 하고. 근데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불사라고 할 수 있는 일대사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 화엄경. 번역서죠. 그러면 거의 뭐 새벽에 1시, 2시까지 가고. 네. 그러면 이제 곧 오늘 같이 3시 반쯤 일어나면 4시에 예보를 하고 네. 이러다가 그렇게 시작된 거의 거죠. 잠을 예. 아주 주무시네요. 수마마저 쫓아내신 수진 스님 대단하십니다. 수진 스님께서 잠만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부산말로 휴대폰이라는데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불편하지 않죠. 저는 불편하지 않는데 저를 찾는 사람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가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리움에 들어가서 제가 한 6, 7개월 동안 이제 금강경 강의를 했습니다. 예. 네. 뭐 잘 아시는 이제 우리 홍라희 여사가 네. 늘상 저 강의를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사 제품 휴대폰을 하나 선물을 했죠. 예. 근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저는. 예.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 전화로 당신한테 전화 올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테고요. 예. 그래서 받은 저는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머님 돌아가실 그 전후에 홍 여사의 어머님 돌아가실 그 전후에 한번 그냥 강의 중에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받아보지 못한 이제 휴대폰을 처음 받았고, 네. 예. 제가 설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네.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갖고 있던 염주를 주고 왔어요. 예.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점이 돼서 예.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예. 그랬는데 또 얼마쯤 있으니까 우리 조계종 연합회 사무총장이 또 휴대폰을 사갖고 와요. 네. 스님, 이거 제발 회장하실 때만 그렇게 쓰시라고. 예. 바쁜 일 만들지 말자. 예. 연락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는 있고. 예. 나는 유선 전화기 하나로도 전화를 바꿀 수 있는데 아. 휴대폰 2-3개 가지고도 전화를 못 바꾸잖아. 예. 바쁜 일 만들지 말고 예. 12시 전화한다고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예. 그건 119로 전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불편하지 않는데 예. 저를 찾는 분은 약간 불편하다고 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마도 스님보다는 스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물을 휴대폰을 보니까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스님께서는 휴대폰이 없으시니까 그 휴대폰 저 주시면 제가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같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시대에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한데 예. 사실 저희가 수진 스님에게 놀랄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수진 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살짝 공부를 했는데 네.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봤거든요. 네. 밴드를 결성하도록 도와주셨고 네. 또 그 밴드의 노래 가사를 직접 또 쓰셨다고요. 그룹 사운드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불교계 최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죠. 예. 해조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 사운드인데 해인정사 부설 해조음이죠. 네.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해인정사 소속 이제 밴드입니다. 근데 제가 월급을 못 주니까 네. 자기들이 하는 일 하면서 모여서 예. 연습하고 공연 가고 이제 그렇게 네. 벌써 10년이 넘었죠. 네. 아, 10년이나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만들게 된 동기가 제가 80년대 초반에 외딴 섬으로 만행을 가게 됐는데 네. 저는 아이를 이제 습관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 아이들은 속이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이양에 치우쳐서 네. 상대를 이제 유린하기도 하고 네.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진실하죠. 예. 네. 그런데 재밌게 이제 놀았죠. 부처님이 얘기도 해주고 장난도 치고. 근데 그 한 아이가 웃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갖고 다니는 하모니카가 있어서 그때. 예. 예. 그걸 이제 꺼내서 연주를 해줬죠. 네. 동요 한두 곡을 해줬는데 그 아이 웃음이 그때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리가 이거다. 네. 아주 거룩한 진리라도 사람의 가슴을 뚫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네. 뭐 선이라도 그때그때 사람의 가슴을 뚫어줘야 되는데 네. 뚫지 못하면 의미 없다. 네. 이 아이에게는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불교 동화 같은 얘기도 의미 없고 네. 장난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하모니카 한 곡에 웃음이 피었으니까 네. 네. 내가 언젠가는 이제 인연이 되면 네. 노래로서 웃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네. 웃음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해조음이 예. 된 것입니다. 예. 저도 노래나 찬불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참 좋아하는데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수진 스님의 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제문인데요. 수진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인지요? 포교는 생명이죠. 네. 포교가 없으면 불교가 없겠죠.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질 높은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의 수행을 금생에 와서는 딱 6년 하셨죠. 네. 그리고는 늘상 걸으셨죠. 몸짓 하나하나가 진리고, 그렇죠.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고, 네. 모든 것이 진리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 포교는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아,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어렵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수행 어렵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어려운 것이 없고요. 네. 모든 것은 불교 안에서 다 진리로 가는 길이고 네. 부처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네. 네. 모든 길은 한양으로 가게 뚫려 있듯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잠시 시간이지만 함께 하면서 들으셨던 네. 그곳의 말씀 하나만이라도 취합을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네. 불교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네. 그 불교를 통해서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스님과 제가 불자들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수행 정진하시고 애쓰시고 포기하시는 수진 스님의 마음과 행보가 참 깊고 따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원력이 앞으로 많은 이 불교계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우리 수진 스님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불법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이자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연을 만나면 큰 행운을 얻은 것처럼 기분이 참 좋고 밝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수의 아나운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스님 말씀은 정말 공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기분이 뿌듯하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